충무로 기대주들 주연, 제작비 120억, 베를린 영화제 초청.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건 넷플릭스 개봉, 또 그에 따른 불협화음. 기대작인 줄 알았더니 기대 이하였던 영화 때문에 저는 사냥의 시간이 넷플릭스 개봉한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넷플릭스 한 달 구독료가 영화 한 편 값이랑 비슷한데 적어도 이 영화를 보고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으니까요.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영화는 바로 사냥의 시간입니다. 어디에 있든 벗어날 수 없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억에 남을 만한 영화도 아니었어요. 아마 몇 달 지나면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얘기조차 꺼내지 않는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적당히 볼만은 해요. 하지만 추천하진 않습니다. SF 영화나 판타지, 근미래를 다루는 영화에선 영화 속에서 묘사하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지금과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지, 관객들이 공감해야 될 건 무엇이고 흥미로운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무엇인지, 혹은 알 필요가 없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히 짚어주고 가야 합니다. 물론 이 영화도 초반에 스모그가 자욱하게 깔린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전기자동차를 보여주면서 이게 자동차 광고인지 영화인지 모르겠는 그런 기대 심리를 이끌어주긴 하지만 영화 전체를 다 보고 나오면 그렇게 인상 깊은 세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SF 영화였던 예스터데이, 2009 로스트 메모리즈, 뭐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꼈던 실망은 뭐죠? 바로 매력 없는 세계였어요. 반대로 루퍼, 인타임 등을 보면서 느꼈던 설레임이 뭐죠? 매력적인 세계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만화 작가라면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엄청난 영감을 받게 됩니다. 그 영화 속 세계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주인공을 상상하면서 여러분만의 어떤 이야기를 막 만들어내는 상상들을 하실 거예요. 마치 매드맥스를 보고 북두의권 만화가 만들어진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사냥의 시간은 그런 영감을 주는 인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저기서 저게 왜 나오지? 이 세계는 왜 이런 거지? 대체 이 세계는 무슨 세계인 거야? 라는 의문과 의심만 가득한 세계였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이 영화의 단점은 주인공 4명이 같이 등장할 때 너무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매력을 느낄 수가 없는데요. 캐릭터의 개성이나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공들끼리 무슨 대화를 나누더라도 의미가 없죠. 뭐 이건 내 옷이야, 네 옷이야, 병신아 어쩌나 하면서 수다만 떨고 있을 뿐 정작 주인공들의 관계나 동기나 목적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내러티브와 전혀 상관없는 수다만 떨고 있을 뿐이에요. 영화 처음에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배우들이 나와서 서로 연기력 뽐내는 거 보는 거 그 자체로 재미있지만 그 즐거움도 5분을 채 넘기기 어렵죠. 어느 정도로 이들의 대화가 의미 없냐면 마치 영화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시나리오를 썼거나 대사의 대부분이 애드립이 아닐까 의심되는 정도입니다. 통으로 드러내더라도 이 전체의 이야기를 이해하거나 캐릭터를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죠. 이 4명의 배우들을 두고 늘 하는 얘기가 충무로 대세, 충무로 기대주, 충무로가 사랑하는 배우라는 수식어인데 충무로가 사랑하니까 관객들도 억지로 사랑해야 하는 배우인 건 아닐까 싶네요. 언제쯤 충무로가 아니라 관객들이 사랑하는 배우라는 수식어가 쓰일지는 주인공의 매력이 떨어지니 상대적으로 정체불명 악당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수가 연기한 이 정체불명의 킬러 한은 주인공들에 비해서 매력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캐릭터를 연기했던 박혜수의 가능성이 앞으로도 정말 활짝 열려있는 것 같습니다. 뭐 슬기로운 감방생활, 양자물리아, 그리고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캐릭터들이 정말 제각각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매력들을 박혜수라는 배우는 정말 잘 살리고 있어요. 또 킬러가 등장할 때마다 마치 호러 영화처럼 연출된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긴 한데 이런 연출 방식이 반복되니까 나중엔 쟤는 대체 어떻게 여기 알고 들어온 거지? 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 이 영화 전체는 상당히 현실적인 개연성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처럼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캐릭터, 이 킬러 캐릭터 혼자만 장르적으로 매우 튀어서 영화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잘 어우러지진 않았다라는 거죠. 마치 일식집에서 초밥 코스 요리를 시켰는데 중간에 나온 튀김이 너무너무 맛있어서 다 먹고 나온 다음에 초밥은 생각이 나지 않고 튀김만 생각이 나서 돈이 아깝게 느껴지는 뭐 약간 그런 아쉬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킬러가 등장하는 개연성 부분에서 영화가 관객들에게 이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관객들이 그냥 알아서 이해해야만 수준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거기다 이 캐릭터가 중간에 보여주는 행동들은 영화 전체의 내러티브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내러티브를 망가뜨리는 건 또 있어요. 바로
꿈이죠. 사냥의 시간에선 주인공이 꿈을 꾸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요. 인셉션이나 호러 영화에서처럼 꿈이라는 그 소재 자체가 내러티브 전체에 영향을 주는 영화라면 꿈 장면이 어떤 내용이어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렇지 않은 드라마 영화에서 꿈 또는 환상을 보는 장면들은 정말 아무런 의미 없이 다가옵니다. 오히려 영화의 재미를 반감시키기까지 해요. 그 꿈이 내러티브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상적일 만한 상황도, 인상적일 만한 메시지도, 인상적일 만한 장면도 없는 영화였습니다. 그냥저냥 볼만한 수준이지만 결코 오래 기억에 남을 영화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영화 속에서 뭔가를 더 보여주기보다 그냥 적당히 대충 마무리한 느낌이 더 강한 영화였습니다. 때문에 저는 사냥의 시간이 넷플릭스 개봉한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넷플릭스 한 달 구독료가 영화 한 편 값이랑 비슷한데 적어도 이 영화를 보고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으니까요. 아마 극장에서 개봉했으면 모르긴 몰라도 지금보다 더 처참한 평가를 받았을 게 뻔합니다. 오히려 이 영화 때문에 한국 영화는 가상의 세계 혹은 근미래를 다루는 영화는 계속 이렇게 망한다, 재미없다, 지루하다, 유치하다 라는 선입견만 굳히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정말 넷플릭스 개봉이 천만다행이네요. 1000만 명이 안 봐서 다행이다. 물론 이 영화를 보고 떠오른 영화들도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나, 블레이드 러너 2049 같은 영화들이 떠오르긴 하는데, 재밌는 영화는 보고 나오면 비슷한 영화가 떠올라도 이 영화에서 이 장면을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하면서 기분이 나쁘지 않은데, 재미없는 영화는 보고 나오면 비슷한 영화가 떠올랐을 때 기분이 나쁘죠. 고생하셨습니다. 관객 여러분이요. 이 지루한 영화를 끝까지 보시느라 기대감만 잔뜩 부풀려 놓고 뚜껑을 열어보니 막상 별 볼 일 없었던 영화 사냥의 시간이었습니다. 영상 재밌었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영화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런 영화가 개봉한다면요. 안녕.